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인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 네컷입니다. 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세에 방탄 유리막이 설치됐습니다. 테러 위협 때문인데 대한민국 대선 후보로서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대선의 막판 변수로는 김문수 그리고 이준석 두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꼽히고 있습니다. 지지도는 김 후보가 높은데요. 개혁신당 지지층 60%는 반대 입장입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하와이의 홍준표 전 시장의 SNS의 넥타이 색깔이 여러 추측을 낳았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홍 전 시장 민주당과 손잡을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재판을 받던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어쩌면 벌금형에 그쳤을 수도 있었을까요? 2년 6개월형이 확정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정치권 소식부터 준비가 돼 있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가 더 많은 것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오실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이준석 후보와 여러 가지를 해오면서 아마 가치라든지 진정성이라든지 비슷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국민의힘에 저랑 친하다는 사람은 내일 저한테 전화 오고 저는 일관되게 답합니다. 가능성 없다. 그 당은 고쳐줄 수 없는 당이다. 이준석 후보는 우리 당의 대표를 하셨잖아요. 저는 지금도 뭐 다른 후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다른 당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지금 우리 당이 좀 잘못한 점이 있어서 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져 있으나 하나다. 저 인간 때문에 표 떨어진다고 하면서 내쫓더니만은 요즘 돼가지고는 다른 소리 하는 거 보니까 환절기인가 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제 정치적 입장이 달라질 것은 없다. 단일화 논의 자체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네, 대선까지 이제 14일 남았습니다. 재외국민 투표는 오늘 시작했는데요. 저희 MBN에서는 여야 선거 상황 집중해서 다루면서 각 선거 캠프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승규 국민의힘 선대위 홍보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딱 2주가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간 국민의힘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선거운동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준비 중이신가요? 뭐 이제 늦게 출발했지만 우리 후보의 인물 강점이 워낙 많으니까 뭐 파도 미담 파파미라고 하는데 네. 그런 후보의 강점을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이냐. 그다음에 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이 된다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장악해서 권력 독점에 따른 폐해가 많을 것이다. 이것 네. 등을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좀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이라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올까 궁금했었는데요. 먼저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드리려 합니다. 지난 시기 대통령 배우자 문제는 국민께 희망보다는 실망을 드렸고 대통령 배우자의 사회적 영향력은 크지만 이에 대한 검증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토론은 특정 배우자를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고를 때 그 곁에 설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상식적 요청입니다. TV 토론은 사전투표 전에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대통령 배우자 TV 토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아셨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와서 저도 들었습니다.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이라고 네, 한 네. 15분 전쯤에 이게 공지가 나서 저희도 궁금했었는데 왜 배우자 토론회를 제안을 하게 된 걸까요?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께서는 노동운동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국회의원과 도지사, 국회의원 3선, 도지사 2번 할 때 또 배우자였죠. 네. 그러나 그동안 김문수 후보 배우자가 어떤 스캔들에 휘말렸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상대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그 배우자께서는 성남시장 그리고 또 도지사 4년 동안에 많은 의혹과 또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인카드를 개인 카드처럼 사용했다는 어떤 혐의로 재판도 받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어떤 후보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인물 대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네.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서 또 배우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그럼 배우자 간 토론을 통해서 배우자도 한번 평가를 받아보자 하는 것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어떤 제안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방금 그 민주당에서도 반응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게 배우자 토론하자는 말은 좀 황당하다라는 말도 하나 있었고요. 박경미 대변인은 배우자가 정치할 건가, 미혼인 이준석은 어떻게 할 건가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뭐 민주당 쪽에서는 네. 아무래도 김혜경 그 배우자께서 지금 여러 가지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의혹의 눈초리가 있기 때문에 뭐 회피하겠죠. 그러나 저희는 지금 이번에 그 선거에서 그동안 또 우리 대통령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배우자까지 한번 검증을 해보자는 것도 선거 전략 차원에서 아마 네.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 지지율을 많이 올려야 되잖아요. 이제 네, 얼마 맞습니다. 안 남은 시점인데 최근 지지율을 보면은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한 30% 안팎에서 좀 갇혀 있다. 박스권 1에 갇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최근 지지율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물론 저희가 늦게 시작했고 국민들께 많이 그 실망을 끼쳐드린 후보 선출 과정에서의 혼선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그 진가를 잘 알지 못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거 운동이 진행되면서 김문수 후보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정말 그 아주 멋진 분이었구나. 파도 미담뿐이구나. 네. 아니 이거 진보 그러니까 유시민 그런 경기지사 후보와의 토론 과정에서 그 진보주의자들한테 옥바라지도 받고 그리고 또 보수 진영으로 전향을 해서도 여러 가지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 그 아주 진면목을 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지금 저런 김문수라면 지금 이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어서 네. 지금 지지율 지금 대략 한 7, 8% 격차부터 한 12, 3%까지 격차가 나는데 저는 지금 앞으로 2주간의 선거운동간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김문수 후보의 진면목을 알게 되면은 네. 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네, 네. 그런데 중도층 아까 여론조사 화면 잠깐 보셨는데요. 여론조사 어제 나온 MBN 여론조사 보면요. 중도층은 이재명 후보 55.8%, 김문수 후보 23.6%입니다. 이재명 후보 손을 더 들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사실 30%대로 올랐어요. 김문수 후보는 이 텃밭에서 46.9% 절반에 못 미쳤거든요. 이들 표를 어떻게 가져오느냐가 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올라가는 추세이고 김문수 네. 후보를 좀 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지금 지지율로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렇게 한정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네. 저희가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보면 당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까지도 많게는 12%, 우리 당내 그 여의도 연구조사에서도 또 적게는 7, 8%를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줄곧 조사가 되었지만 실제 표를 개봉해 보니 0.73% 뭐 이런 정도밖에 네.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까? 계속 뭐 올린다는 예. 그런 전략인가요? 전략은? 저희는 지금 뭐 윤재욱 총괄본부장이도 얘기를 했지만 네. 하루에 1%씩 올려서 소위 말해서 하루에 1% 골든 포인트씩 크로스를 좀 올려서. 네. 골든 크로스를 그 네. 사전 투표 날 좀 만들자 하는 것이 저희 전략입니다. 네, 골든 크로스라면은 좀 쉽게 말씀해 주시면 1% 좀 포인트씩 해서 올리면서 이제 우리 네.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감사합니다.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지율을 모으려면 사실 대선 시작하면서부터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나온 화두는 빅텐트였어요. 근데 지금 이준석 후보가 좀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이 이준석 후보는 사실 계속해서 살짝 부드러워지긴 했지만 관심 없다로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 조금 전 앞서 보신 영상에서도 보셨는데요.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 고생이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어제 엊그제 TV 토론 보니까 분명 이준석 후보와 우리 김문수 후보와는 같이
가치에서 많은 부분에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또 그 지난 그 당대표 시절에 네. 이준석 후보가 우리 지도부와 여러 갈등 속에서 또 좀 과정 속에서 서운한 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풀어가야 된다면 저는 충분히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또 단일화 가능성이 지금 우리 김문수 후보는 이제 우리 민주화부터 산업화 이런 부분을 쭉 이뤄온 그 세대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우리 이준석 후보는 또 미래를 예측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또 대표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 TV 토론에서도 AI라든지 AI의 어떤 전기 에너지 또 그런 코인의 스테이블 코인 등을 설명할 때 보면 두 후보보다 나머지 세 후보보다도 훨씬 이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런 것이 주요 패러다임이 됐을 때 크게 대처할 수 있다 보면 네.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이준석, 그 다음에 또 과거와 지금 그 미래 세대에게 뭔가 징검다리를 줄 수 있는 김문수 후보가 결합을 한다면 저는 큰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일화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단일화가 된다면 여론조사를 보니까 김문수 후보를 사실 여론은 높은데 개혁신당 내에서는 반대하는 의견도 높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그동안 그 국민의힘에 많은 실망을 했던 지지자들께서 이게 뭔가 좀 단일화가 돼서 해볼 만하다라고 한다면 네. 투표 의향층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실제 투표에서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실 보수 지지층도 잡기는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 좀 늦진 않았나 싶기도 한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윤 전 대통령께서는 남아 있는 것이 도움이 될지 또 탈당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를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고요. 당내에서도 두 가지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지자들께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께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건 남아 있어야 된다 그랬을 것이고 또 탄핵에 찬성하거나 좀 중도 외연 확장을 바라는 층에서는 출당을 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고민 속에서 가장 적절히 내가 당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어떤 것이 현명 판단적으로 고민하신 것 같고 그것이 자진 탈당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는 저희 당의 입장으로서도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 전 대통령 탈당으로 보수 지지층이 또 빠져나가는 우려가 또 당내에는 좀 그렇지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수 지지층께서는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옹호했던 것이고 지금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라든지 국민의힘의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네. 크게 실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기호 6번이었던 구주와 전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또 개몽됐다라는 것으로 많이 알려진 김계리 변호사 입당 신청을 했고요. 지금 이거 어떻게 진행 중인 건가요? 선거 전국이 되면 네. 그동안 당에 뭐 여러 가지 갈등도로 탈당했던 분들 또 당에 입당하고 싶어하지만 여러 가지 경력 등에 의해서 좀 막혀있던 부분 등을 대개 선거 전국에서는 대사면을 통해서 입당을 시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하나의 적이 있고 이것을 뭐 빅텐트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그렇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네. 김계리 변호사도 그렇고 또 구주와 그 후보도 그렇고 저희는 지금 모두가 보수 진영이 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좀 지키려는 어떤 세력들이 다 합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 얘기를 민주당에서는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극우 손절 시험대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게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그 스펙트럼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광훈 목사는 현장에서 자유민주를 지키겠다라고 높이 외쳤던 그래서 뭐 상대 진영에서는 그 극보수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수의 가치를 굉장히 옹호하는 분이죠. 그다음에 또 우리 김문수 후보가 전광훈 목사의 그런 현장에 그런 자유민주를 지키기 위한 노력 등을 또 높이 사는 측면도 있고요. 그러나 전광훈 목사의 스펙트럼이 김문수 후보의 스펙트럼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문수 후보와 전광훈 목사를 동일시시켜서 극우 세력이라고 프레임 거는 것은 역시 그저 민주당의 프레임일 뿐이고 저희는 보수 가치의 여러 가지 세력 중에서 전광훈 목사 같은 가치도 있고 좀 더 진보적인 가치. 그러니까 유시민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유시민 후보와 상대 후보가
소위 토론을 하다가 울지 않습니까? 그때 유시민 후보의 가족들이 우리 김문수 후보가 옥살이를 할 때 옥바라지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등이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진보적 가치를 누구보다도 낮은 곳에서 일해왔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그것이 김문수 후보의 모든 어떤 칼라가 극우다 이렇게 단정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프레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옆에서 지켜본 김문수 후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굉장히 말과 행동과 비전과 실천 이런 부분이 일치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을 했고 정치인은 말을 하고 실천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말이 번지르 하고 나중에 그것이 가짜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참 김문수 후보는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이런 부분에서 일치하고 굉장히 따뜻하고 청렴한 분입니다. 아주 감동적일 정도로 청렴한 분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소개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강승규 국민의힘 선대위 홍보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